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경상남도의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오늘의 의사 일정은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남도 청년 농업인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1애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5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재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요? 예로부터 추석은 추수를 축하하며 덜 익은 쌀로 송편을 빚어 먹던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입니다. 농민들에게도 1년 농사를 모두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안 지역의 한 농민께서 1년 동안 힘들게 농사지었던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 기간 동안에 관심 가득한 얼굴로 지내시던 분께서 추석이 지나자 기어이 일을 내셨습니다. 기름, 자재, 농약 가격은 폭등했는데 유독 쌀값만 하락하니 농사로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kg 한 포대에 54,000원 하던 쌀값은 올해 들어 4만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생계가 막막하고 대책이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격리 조치를 서두르고 현실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담아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 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조영재 의원님과 신안경농업 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수산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약, 자재, 기름 가격 등 농어의 생산비가 폭등하고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농의 경우 농업 작업 시 부상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재해 관련 보험의 가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농업 관련 보험 지원을 농업 안전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로 일부러 한정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변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농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하는 대신 그 지방비로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의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골격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 제10조 3호의 지원 내용은 기존의 농업인 안전공제로에서 농업인 안전보험료로 농업기계종합보험료를 추가하여 확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강성중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지우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농촌의 그 인력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그 농기계 안전사고가 상당히 연중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뭡니까 우리 안전공제는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게 그 안전공제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안전공제는 우리 농업인에게 산재보험에 적용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지고 농장업 중 사고 발생되는 신체 상해 이런 분야의 보험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그 개인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개인 자부담이 어느 정도 한약 30, 지금 국비가 50%에서 70%입니다. 그 이제 농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다음에 도비가 7%, 시군부가 10%, 자부담이 33%. 33%라면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죠? 이게 이제 1인당 10만 천 원을 내거든요. 연중?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한 3만 원 정도, 그럼 3만 원 이게 2천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럼 우리가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안전보험료로 이제 바뀌면은 우리가 그 부담해야 될 그 농민들이 그 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마찬가지 33% 30%.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안전공제하고 안전보험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게 네. 우리가 그 농기계로 인한 이제 그 안전사고 났을 때, 예, 농기계는 종합보험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예. 농기계 예, 종합보험으로 들어가고. 예. 그럼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 때문에는 뭐 어디까지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유족 급여금이라든지 장례비, 그다음에 상해, 간병 급여비까지 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6천만 원까지. 그 우리 경남도내 그 농업인들 중에서 이게 가입한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입률이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있습니까? 예. 가입은 지금 그 12만 3천 명이 지금 가입되고 우리 목포에 거의 한 10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만 농가 수가 11만 6천 호기 때문에 한 음. 농가에 거의 한 분석은 거의 가입이 되고 있다고 볼 수. 그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때 우리가 그 한 몇 번째 정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10 한 2%쯤 되기 때문에 전체 한 7, 지도로 보면 한 7번째쯤 됩니다. 그 이제 이게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 농기계 안전에 대한 어떤 그 농민들에게 뭐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보험도 이제 이렇게 그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예. 이제 이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게 그 우리가 안전교육 자체를 예. 횟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농계 안정교육을 위해서 소방청도 하고 우리 또 경상남 농업기술원의 농기교육훈련부서에서 여기서도 안전교육을 교육하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안전교육 그 홍보를 지금 계속 제대적으로 봄철 가을철 일철에 전후해가지고 홍보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저 보험 가입률이 뭐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자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농계 네. 사고가 나면은 그 치료비를 갖다가 보장받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도내 사망 사고가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사망 사고가 지금 한 3년간에 33명이 지금 사망으로 33명.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그죠? 예, 맞습니다. 뭐 그 또 사망 사고 외에 다른 또 뭐 중상을 예, 입을 중경상도 입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건 한 120건 정도. 3년간 통계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그 사망 사고가 그 안타깝게도 33건 정도의 또 그 뭐 부상자가 또 많이 속출한다 하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보험도 좋지만 사전 예방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횟수를 좀 늘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우리 또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또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이거 뭐 우리가 이 제도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강성룡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대표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암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호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농어촌은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력은 늘 부족하고 농가 소득 또한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장기적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1호는 정부 지원 사업 중 청년이 부담해야 할 자비 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항 4호에서는 청년 농업인 생산품 판로 지원을 오프라인 판매로 지원으로 현실에 맞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도지사의 정책 결정에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보해드린 유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자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예,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어떻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경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가동세계차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부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사항, 자료 요구 목록 등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 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이 발생하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경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본위원회 소관 2021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이어 농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 농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육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리고 쌀가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2021년 회계연도 계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한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근 친환경 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서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관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안과 농어촌 진흥기금 계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계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계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 결정액은 5,826억 5,302만 원으로 이 중 5,819억 8,34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6억 6,9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가별 세입 계산 내역은 계산안 설명서 1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계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03억 5,127만 원으로 이 중 7,738억 3,970만 원을 지출하였고 84억 1,57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80억 9,582만 원입니다. 실가별 세출계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8페이지부터 2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4,486억 4,014만 원 중 4,342억 6,349만 원을 집행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80억 500만 원, 신한력 플러스 사업 46억 8,300만 원 등 4개 사업 84억 1,574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기본엔 공익 직접 지불 사업 48억 9천만 원 등 59억 6,09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28페이지부터 37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가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781억 203만 원 중 780억 3,631만 원을 집행하고 김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보수 1,765만 원 등 6,57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38페이지에서 50페이지 친환경 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행 1,101억 3,560만 원 중 1,098억 4,106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사업 2억 694만 원 등 2억 9,45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51페이지에서 60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367억 1,220만 원 중 359억 9,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우유 급식 지원 7억 1,040만 원 등 7억 1,68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61페이지에서 66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381억 3,641만 원 중 380억 2,597만 원을 집행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사업 3,510만 원 등 1억 1,04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67페이지에서 7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48억 2,118만 원 중 47억 9,6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2,510만 원입니다. 72페이지에서 7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9억 5,255만 원 중 19억 1,48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73만 원입니다.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7억 6,204만 원 중 17억 4,6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49만 원입니다. 79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1억 6,155만 원 중 21억 4,3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18만 원입니다.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4억 742만 원 중 13억 8,0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4만 원입니다.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김해축산물 검사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1억 434만 원 중 9억 5,9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407만 원입니다. 89페이지에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624억 4,848만 원 중에서 618억 4,786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4페이지에서 97페이지 축산연구소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9억 6,729만 원 중 28억 8,87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8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 계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계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계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서 78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645억 6,32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4억 4,957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241억 3,602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399억 7,766만 원입니다. 803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계산입니다. 지출액은 645억 6,325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84억 3,325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100억 원,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융자금으로 161억 3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농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계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획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결산안은 검토보고서 51페이지에서 예산서 469페이지부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계선으로 하되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해농 농정국 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의원입니다. 어제 농업을 위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번에 수산 그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 보면 한 800개가 넘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농업이 또 새로운 또 이런 기술이나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지금 옛날에 했던 이런 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이렇게 뭐 사업을 안 해도 된다는 거를 정리를 좀 해가고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새로운 사업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했으면 싶은데 지금 800 몇 개 중에서도 사업들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오래되고 이 사업은 큰 뭐 효과가 농민들한테 효과가 없다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저희 국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구조 개선을 올해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몰 사업을 좀 제외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사업을 올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구조 개선을 한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구조를 한번 했습니까? 예, 아, 농경국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예산 신청하기 전에 예, 예. 1차로 농경 분야 총 예산에 대해서 구조적 개선을 해가지고 제가 약 한 20% 정도는 일몰 사업을 하고 또 신규로 한 30% 정도 더 지금 신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 예.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이런 것들을 사업을 앞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할 텐데 이 어느 정도 창고가 비가 있어야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걸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농업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영향이 없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우리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 142쪽입니다. 우리 보니까 각 그 시군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이용을 좀 하긴 하는데 이때까지 요 지원 사업에서 사실은 인력을 한 번도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항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인력 지원 센터에서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은 사실은 일을 잘 안 할락해요. 이렇게 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력을 우리 농민들의 인력을 이래 구하기는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이래 뭐 교통비 해가지고 5,000원을 받거든 사실은 이게 받는데 그 5,000원이 이제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우리 일당에서 예를 8만 원이다 그러면은 8만 5천 원치인 기라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8만 원인데 7만 5천 원 주면 작다고 일을 안 할락해요. 요거 5천 원 받는 거를 자기 일하는 사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 이 농가들한테 주면은 그거를 날 8만 원 줄 적에 5천 원을 보태가지고 판을 맞춰주면 되는데 다들 일하러 오는 사람한테 이거를 다 통장으로 지급해 버리니까 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금 검토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 농업 쪽 일하는 사람 현실이 그렇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인건비가 오른데 주 요인이 되더라고 이게.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 한번 저희들 개선으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일 아니십니까? 예, 조영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이번에 또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도 예산에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2021년도 또 우리 결산 예산 심사니까 하나만 내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22페이지에 보면 우리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네네.
아마 농가 한 곳당 아마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걸 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보면 사업 설명서 상의 그 우리 추진 실적을 보면 맨 아래 보면 책에 120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01명. 예. 계획이 1762명에서 실적이 1201명으로 되어 있고 달성도가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검토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우리 지금 점원 수석실에 있는 검토 보고서 6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이 131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311명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13억 1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가 사업 설명서하고 검토 보고서에 있는 추진 실적하고 좀 상이한데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좀 틀리지 않게끔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토 보고서 상에 나타난 우리가 실제 집행 잔액을 보면 1억 1,527만 원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사용 금액, 선불카드 미사용 금액 1억 1,527만 원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본위원회 이제 질의들을 하는 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해주시고 수치상은 우리가 1억 1,527만 원을 1,311명에게 지급을 100만 원 하게 되는데 이만큼 남다 집행자에 남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낙전이죠. 낙전 금액이 어떻게 보면 나누어 보면 한 8만 8천 원 정도가 사용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 그 당시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농가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못 주어서 그렇지 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다 농가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 좋을 건데 이게 8만 8천이라는 정도의 낙전 금액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사실 우리 뭐 농정국에서 우리 정책과에서 뭐 잘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게 시기가 1차, 2차 시기가 한정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까? 이거는 대상이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품목, 말이라든지 수박, 개울 수박, 하예, 또 학교 급식에 난 친환경 농산물, 또 체험 농장 이런 분야에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원 제외가 이제 유사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을 또 제외하다 보니까 네. 인원이 우리 당초 예산 보고에서 네. 좀 줄 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누락이 좀 제외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잔액이 또 남은 것은 카드를 또 지급받고도 사용을 안 한 것은 다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일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들 챙겨가지고 대상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그 유사 우리 지원금 수급자 중복 지원 제외하는 것 때문에 예. 1,879명에서 568명을 이제 빠져서 예. 빠진 상태는 됐고요. 예. 그래서 1,311명에 주는데 예. 일단 100만 원을 주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예. 해서 다음에는 농가들이 다 조금이라도 그 당시에는 한 푼이 예, 맞습니다.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은 네네 미안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예.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조정재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장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출은 이제 전액 지출이 다 됐는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가 82.7%, 코로나 행사로 인한 행사 5건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면 지출도 조금 못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사는 다 못했는데 지출은 다 100% 지출이 된 이것은 이제 상황에서. 이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 추경에 좀 삭감을 했습니다. 이 결산 추경에 못한 부분은 삭감을 추경에 삭감한 게 5,260만 원을 삭감을 저희들 결산 추경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달성도가 82.7%.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해 연수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대한 그러면 예산액이 2억 5천 2억 5천 100만 원 정도인데 예산 승리 부정감이 여기는 없는데 그죠? 결산서 이거는 설명서에는 예산액은 추경에 이제 네. 발라졌기 때문에 예산이 네. 그 2억 5천 100만 원이 추경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당초는 이게 5,200만 원이 플러스된 그 3억 1천만 원 정도. 예,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 요 사업 추진 실적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전혀 사업 설명서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 죄송합니다. 예. 네, 5건이니까 저희들이. 네, 이게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구원 의원님. 예, 김구현입니다. 129페이지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 신청을 안 한 건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대상이 농촌 지역에 어린이집이 5명 이하라든지 아주 없는 지역에 이 지역만 이제 국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럼- 대상이 지금 창원 그 진전하고 거제 둔덕 함양의 그 마천하고 안희 지역이 지금 그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이 이렇게 뭐 왜냐하면 농업- 맨 지역에 진전이라는데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그 인원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런 이제 농촌 지역에 그러면 선정.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몰라서 안 한 어린이집이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아니 이제 홍보를 이게 몇 여쭤보는데. 년 됐기 때문에 이제 국비사업 공모를 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 이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 인삼물, 뭐 친환경 함지원이라든지 다른 거겠지만 예. 농업 쪽이다 보니까 사실 농업에 관련되지 않은 뭐 또 이런 어린이집 이런 데 좀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주셔야 더 많은 지원과 군에서도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예, 앞으로 말씀을. 그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는 많이 신청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춘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춘덕 의원입니다. 사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다른 이 개별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단지 이제 좀 총괄적으로 하나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도 보면은 요게 뭐 7천, 이제 예산이 우리 농업 분야에 7,900억, 지출이 7,700억, 이렇게 이제 많이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예산을 또 많은 이렇게 금액을 농업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제? 무슨 농업 분야 육성 사업이다. 그래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이다. 이래가 또 신규 사업도 많이 발굴하고, 그제? 그래서 이제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대마다 농업의 현주소, 또 농업의 패러다임, 농업의 또 새로운 신산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떤 지속 가능성, 또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나 성과, 평가 이런 피드백이 전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앞을 쫓아가다 보니까 뒤는 돌아보지 않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추진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은 계속 우리 서민호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떤 정책은 또 좀 일모를 시키고 어떤 정책은 더 극대화를 시키고 강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바쁘게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여러 수십억 지원 사업이나 육성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그
한 1년 후에 현장에 가보면 그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당초 사업 목적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에 대한 어떤 그 지원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아주 큰 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처음에 시작은 줬는데 나중에 용도삼이가 돼가지고 뒤에 가보면은 가축이 몇 발이 없고 그런 사례가 많잖아, 그제?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아주 중요한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지출을 해서 농업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후 평가나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잘 해가지고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하고 어떤 그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해온 사업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성과 부분에 평가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분야는 우리 또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님이 잘 그 말씀드린 뜻대로 예, 예. 잘 추진되도록 농협 우리 전체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서 적겠습니다. 다음은 윤한길 농식품유통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여경환 의원님. 그 사업 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경남 수출 농업단지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 지적 수출 농업단지라든지 수출 전문 업체에 청년 일자리 4명, 14명을 일자리 참여를 시켰습니다. 참여를 시켰는데 그 중에 자격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고요. 근데 14명이 입사했으나 중도 대사가 4명이 있어가지고 집행자능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0명 중에 또 6명은 또 결혼이라든지 질병 등으로 퇴사를 했고 나머지 4명은 정규직 전환으로 돼가지고 지금 고용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4명은 예. 네. 이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 지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얼마 지원해주죠? 얼마 동안 얼마씩? 1년간 농당 같은 경우 수출 농당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2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기타 지원금은 교육이나 현장 활동 지원비로 해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 기간은 1년. 예. 1년입니까? 또 뭐 1년 하고 나서 또 더 지원이 됩니까? 3년간 이제 끝났거든요. 총 3년간. 예, 사업이 이제 끝나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행안부에 예. 지역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저희들이 담당 사무관이 방문을 해가지고 예. 10명을 확보하려고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예, 사업을 예. 새로 시작. 예, 예. 그럼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시면 상당히 성과가 좀 있다, 그죠?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좀 필요한 인력들, 우리 청년 인력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업들을 많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선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수출 하는데 보조금이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받거든요. 수출하는 농가에.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2024년도 정도 되면은 그런 지원들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수출 우리 물력이 농가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뭐 단감이나 사과나 배나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데 지원을 좀 받기는 합니다. 뭐 박스도 좀 지원도 받고 이래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 지원이 안 되면은 예. 어떤 뭐 이런 거는 뭐 FTA 뭐 그런 거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못 받게 돼 있다 하는데 다른 어대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 주관으로 그 수출 물류비 폐지에 따라서 그 간접 보조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연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AT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결과가 좀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말고도 그게 이제 올해 4월달 농식품부에서 그 또 물류비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또 시도하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동적으로 농기 공동물류센터 기반 설치 비지위라든지 인센티브 지원 건의 등이 좀 나왔고요. 저희들도 별도로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작목별로 파프리카나 수출이나 발기나 등에서 이제 저희들 현장 의견도 수렴했고, 그래서 또 저희들 전략 품목이 한 12개 품목을 정해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장재하고 선별비를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어쨌든 이제 계속 해오던 이런 이제 수출 쪽에 이런 보조 사업들이 이렇게 우리 그 농가들은 이 수출이 이런 지원이 끊긴다 하니까 걱정을 많이 예,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 어떤 방법이라도 이런 거는 우리 농업 쪽에 계속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우리 국장님하고 원원하 씨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일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윤한길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서양근 친환경농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구현 의원님. 예, 김구현입니다. 297페이지 한번. 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좀 잠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하동 그 엑스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1년 연기해가지고 작년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를 해서 이제 올해 5월 4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악양면 일원에서 아니, 요 297페이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때 계획은 지금 21년 1월에서 11년간 하동군 악양면 1원에서 7개 전시관에 한 100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총 사업비 한 42억 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조직이 구성해서 엑스포를 추진하는 이 계획서가 지금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30억에 대한 지출된 걸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 자료 하나 좀 제 개인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 내역을 엑스포 조직위에서 받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일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서민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민호 의원입니다. 246쪽에 논하작물 재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쌀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소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농협에서도 지금 작년에 수매했던 쌀이 저가로 판매돼가 손해를 많이 본다고 난리고, 우리 지금 올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배수확을 할 건데 우리 농민도 사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알기로는 타작물 재배 지원이 몇 년 앞에는 상당히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축소가 되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쌀 소비가 사실은 좀 이렇게 갈수록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논에 이제 이렇게 재배를 안 하고 하작물을 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러려면은 전에는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우리 북면의 들판을 보면 전에는 여 말고 콩도 많이 심고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야. 뭐 또 연도 이렇게 재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요즘 또 콩을 안 심어요. 보니까 한동안 쌀값이 좋아가지고 또 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유도를 좀 해가지고 지원을 이런 쪽에는 좀 지원을 좀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다른 벼 말고 탄작물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 쌀값 이 문제는 뭐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요 73페이지 있는 요 부분은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해서 타작물을 조금이라도 조금 지원하자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2017년 8년도는 쌀값이 아주 좀 안 좋아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논타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농콩을 재배할 경우는 헥타당 한 420만 원, 그 다음에 뭐 또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한 소득을 한 400만 원 수준.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쌀 생산의 어떤 면적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또 쌀 좀 생산이 조금 저하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 기조를 그 정책 사업을 조금 안 하는 바람에 네. 또 지금 올해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 제가 그 담당을 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타작물의 어떤 정책 기조는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상 사정상 어떤 농식품부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빠졌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뭐 논타작물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 전략식품 어떤 그 직불제라는 그 제도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뭐 쌀가루를 재배하는 어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다시 뭐 콩을 조금 장려를 한다든지 밀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재배 어떤 면적을 늘리면서 어떤 작업률도 높인다든지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에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논타작물 재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지원액이 조금 있어야 농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또 농기계를 우리가 지원할 때도 그런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도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쌀은 내가 봐도 우리가 앞으로 봐도 쌀은 소비가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런 그 타작물 재배 지원 이런 걸 좀 통해서 하고 이렇게 콩을 많이 심는다고 이러면은 콩이 사실은 이렇게 수확을 해보면은 뭐 이렇게 수확하는 기계가 많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농기계 사업적으로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하고 이러 하면은 조금만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항상 뭐 우리 국장님한테나 우리 과장님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농기계 이 사업인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뭐 이래 주방장이 해를 쓸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면 좋은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해도 잘 떠지고 그 상품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농업도 똑같습니다. 농업도
우리 농업을 하려고 하면은 농기계가 좀 뒷받침돼야 공급이 잘 돼야 우리 농민들이 그 기계를 좀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또 활성 있게 좀 일을 할 긴데 지금 농기계가 전혀 보급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서부청산 농중국에 가서 농기계 사업 쪽에 이렇게 우리 경상남도에 농기계 사업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타도에도 이렇게 전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최고 작대에 보니까 그거 보면서 상당히 좀 그랬고 20억 같으면은 농기계 큰 거 뭐 한 10대 사면 없습니다. 그거. 우리 경상남도 아닙니까 또 특히 우리 경상남도 같은 은 농촌이 많아요. 그래서 농기계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목말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3월달 되면은 막 부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농기계 좀 될 수 있도록 좀 기술센터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근데 지원금도 작아요. 우리 도비가 9% 이게 은가히 우리 여기에 이제 그게 예산이 좀 없다가 보니까 그렇지. 보면은 9% 10% 시에도 이제 그 보조금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농민들이 이제 부담이 많는 거예요. 농민들 부담이 많아도 그걸 또 이렇게 지원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번 되고 나면은 우리 창원시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한 개 사고 나면은 3년 뒤에까지 3년 안에도 지원을 못 해요. 우리나라 농업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이런데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기계를 새 기계를 사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 이렇게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 같은 것도 우리 농가들이 구입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드론 가지고 우리 가수원에 얼마 전에 우리 북면에서 시범을 했는데 정말 그 드론 가지고 약치니까 정말 우리 드론이 그렇게 발전됐나 싶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농가들도 그때 농가들이 많이 왔었는데 농가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앞으로는 이 드론 가지고 약을 치도 되겠다는 거를 많이 하면서 SSG 사는 것보다 드론을 사가지고 약을 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는 아마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는 해결되지 않겠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들은 그랬거든요. 못 심는 거 못 찌고 힘드니까 못 심는 기계는 아무리 그 기술이 발전해도 못 심는 기계는 안 나온다 못 나온다 했거든.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5년 뒤로 보면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 농정국에서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약치는 게 여름이 정말 힘들거든요. 손가 올라가 친다는 거는 인력도 없잖아요. 얘 엄마 줄 잡아주고 며느리 옛날에 그 약 적고 이런 식으로 약을 치는데 앞으로는 그런 또 새로운 그 드론 가지고 약을 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농기계 사업에 좀 집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원님 관심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수에 지금 내년 예산에 한 197% 정도 예산을 조금 농기계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내일 또 예산부수에 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농기계 요 사업은 노동력이 없으니까 가장 필수적인 사업이고 하니까 그걸 조금 예산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조금 더 예산을 담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 확보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20억이 아니라 한 100억 정도 올리세요. 100억 정도 올려가지고 100억 주도 모자랍니다. 우리 지금상 9% 이래 하면은 안 돼요. 우리 도예산 25%, 시에서 25%, 50% 정도 해야 50대 50 정도 돼야 농국의 보급도 되고 우리 농민 부담이 안 되지. 조금 올려가는 안 됩니다. 한 100억 정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경환 의원님.
예, 친환경 농업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농기계 사업 관련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작은 소형 농기계도 있고 또 이제 트랙터처럼 좀 큰 것도 있고 또 어떤 농기계는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이제 큰 그 고가의 농기계도 있을 테고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농기계가 있을 텐데 그럼 따라서 이제 좀 지연 비율이나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개인용 뭐 맞춤형 소형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자부담 50%나 이런 게 한다 해도 개인이 자기가 쓰는 거니까 뭐 자부담 비율이 높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가의 공동으로 쓰는 이런 그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좋은 취지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농기계 좀 특성에 따라서 이 지원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좀 현실화시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잘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 뭐 드론 같은 거 이런 방제 그런 아마 고가의 금액이니까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한 50%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제 고가의 어떤 저 뭐 트랙터나 아주 비싼 거뭐 2억, 3억 하는 이런 게 있다 그런 거는 지금 주로 보면은 전력 경영체 사업이라든지 농식품의 어떤 정책 방향이 그때 어떤 경영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집단화된 그 지구 안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농기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가 필요하니까요. 그 안에는 국비로 한 60%까지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건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조금 고가의 농기계가 조금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또 해보겠습니다. 뭐 이 부서가 이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제 그 건의를 드렸는데 그 옥수수 수확 기계 같은 경우에 그 요즘에 이제 설값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조사료를 재배를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옥수수를 재배를 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손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기계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원을 좀 해달라 해서 이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제 한번 반영을 해보겠다 하는데 이제 자부담 비율 한 40% 뭐 이렇게 된다 하니까 그럼 우리 자기 단체에서 한 2억을 내놔야 되는데 야 2억을 부담을 이렇게 가능하겠나 이제 이런 그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를 지원해 주는데 뭐 4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야, 그 단체에서 2억을 어떻게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기계의 특성, 성격, 운영 방식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좀 지원 비율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전히 개인이 쓰는 것 같으면 뭐 거기는 그 자부담 40% 이렇게 해도 아니 뭐 60% 지원 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제 뭐 공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가끔 한번 자기들은 쓰는데 그게 돈을 뭐 이래서 몇 천만 원씩 내 가지고 기계 사자 이렇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한번 내부 좀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 농민들에게 좀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제안. 그 부분 아마 저하고 통화하실 때 아마 축산부서에서 옥수수 수확기 하면 사료작물 그 수확기 그 부분 같은데. 네, 그래서 농기계가 나와서 제가 그냥 뭐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수립할 때 좀 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비율, 그 지원 비율이나 이런 걸 좀 조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일은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서장관 친환경 농업과장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축산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대지 FTA 피업 지원 사업으로 과장님 좀 마이크 좀 대고 소리를 사업으로
검토보고서 81페이지, 결산서 488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 폐업 지원 사업의 위탁장을 운영하는 농가가 다수 참여하여 위탁장 품귀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 생산 농가의 자동 판매 및 축사 제한 구역으로 인한 비육장 정책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대지 FTA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2019년에 대지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발생 농가의 경영 안정 및 대지 구조조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도내 16개 농가 21,040두에 52억 9,73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전국 357개 대지 사육 농가가 폐업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고 우리 도는 전국 대비 한 4.5%인 16개 농가로 사육 형태별은 비육 전문 사육 농가가 2개 농가고 일가 사육 12개 농가, 자동 전문 사육 농가가 2개 농가로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2020년 10월부터 21년까지 폐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대체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도내 대지 사육 농가는 657농가에서 127만 2,418마리로 사육하여 폐업 지원 사업 농가 기준 2.4%인 16농가 기준 누수 기준으로는 1.7%인 21,040두로 이중 일간 사육 농가 12개 농가 16,384두 자동 전문 사육 2개 농가 3,157두 비육 전문 사육 농가 2개 농가 1,499두로 자동 생산 농가의 자동 판매에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자동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소규모 일간 사육 농가를 비육 농가로 전환을 유도하고 자동 판매를 알선하는 등 축사 정축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자동 생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성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손영재 우리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설명서 331페이지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에 관한 데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지금 우리 경남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경남이 지금 한우 김해하고 어디죠? 도산장이 있는 데가 김해 합천. 예. 거창은 없습니까? 거창도 있습니다. 예. 거창도 있습니까? 예. 예,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한우 공동 브랜드 육성을 해놨는데 이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한 겁니까? 경남 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은 내용을 보면은 출하 한우지에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대해 가지고 등급별로 지원하고 한우지의 공동 브랜드 법인에 대해 가지고 브랜드 포장비와 홍보비를 지원하는 해주는 사업입니다. 축사 왜 거세 한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입니까? 거기 다음 페이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한우 사업 육성해가지고 나오는 거 말이에요. 예. 예. 이어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 거세 한우가 몇 두 정도 있습니까? 거세는 저희들 해마다 이제 한 지원은 한 연도별로 보면 한 4, 5천 도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더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한 제가 그런 특히 한우에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지금 축산 등급제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예. 등급제지요. 예, 예. 그게 최고 좋은 등급이 무슨 등급입니까? 그 등급이 A2 플러스 되겠습니다. 예. 식용이 되는 게 A2뿔부터 예. 몇 등급까지 식품이 됩니까? 한 B 등급까지 되겠습니다. C 등급까지 나오는데 이제 C 등급까지 나오는데 그 이상 나오는 건 이제 등예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사료용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 지금 혹시 과장님 한우 생채 예, 예. 한 800kg를 축산을 하면은 예. 도축을 하면은 한 500kg 정도. 예, 예. 키로당 얼마 하시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 이제 보통 그 한 650kg 정도, 예를 들면 생채가 650면 한 등급에 따라 네. 그 개체별 그 능력에 따라 다 틀리지만은 저희들 2 플러스 같은 거 받으면은 한 2,3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생채 기준으로 해서. 생채 800kg 정도 되는 소가요? 예, 예. 한 예, 700kg 정도, 예. 정도 됐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물어볼 원인은 이겁니다. 유통 과정이 너무 많아요. 예,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분들이 소득을 올려야 될 대안을 유통 과정에서 너무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숯불 800kg를 실질적으로 1,300만 원 하죠. 근데 그게 농가에서 1,300만 원 얘기하는 겁니까? 안 가나 뭐 경매가 떼어가지고 들어올 때 얘기입니까? 농가 출하 나갈 농가 때, 출하용, 예, 출하용 예. 금액이 1,300이다. 예, 예. 그게 소비가 되면은요, 소비자한테 들어오기까지는 숯불 700kg, 800kg 소를 1,300만 원 하는 원가 소가 소비자한테 들어오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예, 예. 결론적으로 한 40% 내지 40%는 유통 과정에서 다 붙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뭐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김해 저희들 산지 유통 사업을 하셨는데 김해 예, 축산을 했던 부인 양동조합에서 그 축산물 패크 사업을 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 도축부터 해가지고 그 가공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그 유통비를 줄인다고 이래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잘 안 되고 워낙 이제 유통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임대료라든지 그 다른 요새 이제 뭐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임금비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좀 그 유통 구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사실상 좀 가격을 다운하기는 사실상 현상이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예, 예. 농가에서 나와가지고 옛날 말하자면 소장사가 소를 사가지고 끌고 갑니다. 몰고 가서 소사장에 가서 또 거기서 또 한 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 손에 들어올까지는 한 6단계 정도 걸려요. 예, 예. 그래 이거를 지금 뭐 말 그대로 스마트 시대인데 이제는 예. 한 3단계 내지 4단계만 해도 그 중간에 유통하는 분도 충분히 자기 몫만 해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농가는 애가 터지 키워도 겨우 적자 내지는 올해같이 사료가 비싸면 적자입니다. 소가 아까 말씀하시는 투뿔이 되려면은 투뿔의 소가 양질의 상품이 되려면은 3개월로 먹여야 돼요. 지금은 전부 거의 아마 30개월 먹으면 다 출하를 합니다. 왜? 사료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옳은 상품을 못 만들고 또 그러나 돈은 소비자는 숯불에는 그 최고 등급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비싸게 사 먹고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는 좀 축산가에서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농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를 좀 조정을 해 주신다거나 안 그러면은 농가의 사료 지원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토종소가 칡소라는 소가 있죠. 예, 예. 예. 지금
식소가 어디서 많이 키우고 있습니까? 고성에서 고성하고 통영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 동네 한 100두밖에 없습니다. 현재요. 식소라는 거. 예. 이 앞에 고성에서 좀 사육하고 있는데 브루셀라 병원 해가지고 그 자연 도태를 다 시키고 지금 한 100여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도가 칙소라는 그 토종 우리 브랜드인데 예. 이 좋은 그 저 브랜드 소를 좀 더 확장하고 예.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종 보존을 위해 가지고 축산연구소에서 현재 그 칙수를 사육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국적으로 그 종축을 갖다가 그 정액을 갖다 순환해가지고 지금 그 종을 갖다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앞으로 이런 연자 추세가 가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그 토종 순종의 좋은 브랜드 그 소들은 없어지는 지금은 거세소라는 게 이게 사실상 우리 한국 토종 소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송아지 때 항소를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키우는 또 암소처럼 크게 키우는 항소가 항소 값을 못하게 해가지고 키우니까 덩치는 크고 그래서 이제 식용으로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고기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 정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농민이 실질적으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손능래 축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물방역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검토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 열산서 491페이지, 설명서 383페이지입니다. 유배나 등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 사업으로 꿀벌 실종 현상과 관련된 경남도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꿀벌 실종 현상은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불리며 2006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발생 보고된 이후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은 꿀, 꽃가루 등을 채집하려 나간 일벌 무리 벌집이 돌아오지 못한 벌집에 남은 유황벌과 애벌레가 집단 폐사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2021년 9월까지 별다른 증상 없이 정상적인 활동을 보이다 꿀동 방제 과정에서 붕괴 현상이 발견되었고 산청, 창녕, 합청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내 벌집, 군집 붕괴 현상에 따른 우리도 조치사항으로는 시군별 피해 사례를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농촌진흥과 협조하여 역학조사 원인 규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 예산을 당초 2억 2천만 원에서 2022년 1차 추경 시에 2억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법부서인 축산과에서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 피해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꿀벌 화분 공급 사업으로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정 원인과 향후 계획으로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의 양봉 월동 폐사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응애레디움 기생충 감염과 영양결핍 등에 의한 1차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해진 꿀벌이 2차로 노지마병 등의 바이러스와 세균 등이 감염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기존의 응애병 방제 시에 같은 성분의 약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약제 내성이 생겨 응애병 방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신규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 사업비를 편성하여 약제 다양화를 위한 꿀벌농가 방역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법 부서인 축산과에서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식재된 아카시아 나무 세태와 쌀이, 산야초 등 꿀벌 밀원 감소로 양봉농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2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종자와 묘목 구입 등 꿀벌 밀원수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양봉농가에 대한 꿀벌 질병 피해 예방 조치와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동렬 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우리 도내 양봉농가 수가 지금 언제 현재 우리가 집계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만 5천여 농가 정도 됩니다. 3만 5천여. 3,500여 농가. 3,500 정도 됩니까? 그 작년 그러니까 전년도죠, 그죠? 전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기까지 이게 우리가 양봉에 대한 이제 여기에 전염병 때문에 그 상당히 그 폐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보면은 산청, 장령, 뭐 합천 등에서 많은 피해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분석되기로는 응애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면역력이 약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21년도 9월달에 아마 그때는 또 9월달에 상당히 좀 기온이 좀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다가 갑자기 또 기온 저하가 상당히 많이 기온의 어떤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꿀벌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원인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원수 감소에 인해서 면역력이 증가된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내 시군별 그 양봉 피해 사례를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집계가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한 농가에 가니까 한 150군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95%가 저희 거의 다 붕괴하고 그 꿀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뿐만 아니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청도 그렇고 합천도 일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일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남이라든지 남해안 이쪽으로도 상당히 좀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청, 장령, 합천 쪽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가 그쪽으로 양봉가들이 그걸로 다 뭐 집중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 그 창녕에도 상당히 많은 그 군수를 사용하고 있고 산청 또한 시천 그 맨 소재 일정 부분에 양봉 농가를 되게 많이 군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아마 요 근래 그 자료에 따르면 뭐 전남 해남이라든지 우리도라든지 경북 일쪽 위쪽 부분도 일부 피해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피해가 일어난 것은 우리도와 전남과 또 이쪽이 남해안 쪽에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역학 조사하고 원인 규명을 이제 했다고 이제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원인이 그러면은 주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응애에 의한 면역력 저하하고 그리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복합적으로 아마 작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역학 조사를 해보면은 그 이전에는 사실 이런 현상이 뭐 있어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지금 이제 이 시기에 나타나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19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양봉에 대한 어떤 그 질병이 많이 나타나 집단 폐사를 하고 하는데
이제 지금 그러면 그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하고 이제 이게 다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대안은 세웠습니까? 여기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면역 정강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미련수가 계속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활동 반경이 계속 늘어지고 얘들이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마 그런 부분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련수에 대한 이게 계속적으로 그게 식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도 이제 이런 그 저 전염병 때문에 이제 그 지원을 많이 그 양봉협회에서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도도 이제 상당히 많은 걸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이 양봉협회에서 그럼 이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은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지원해 주니까. 그 지난해 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그게 뭐 예방약 그 면역 정강제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 지원 사업을 했고 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어서 농가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이제 화분 공급 사업도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업을 우리가 이제 그 12억 6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효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효과는 올해 그 다른 연년에 비해서 좀 착항이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럼 우리가 그 지원해가지고 이제 효과를 좀 봤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그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수시로 질병 예찰을 통해서 그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의문을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양봉 이 농가가 그 저 3,500 농가 정도가 있다는데 그럼 이분들이 그 올리는 수입은 어느 정도 뭐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그 다른 작목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 양봉 농가들이 뭐 자기들이 그 양봉 농가에서 그 대처를 못하는 걸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점에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든 어떤 변화가 올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대응책을 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위원회 안 계시므로 김국건 동물방역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물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철호 동물위생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석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석원 농업인력 자원관리원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강식 축산연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강성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강식 소장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 과목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쪽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분노, 돼지나 소, 특히 돼지 분노 같은 거 가지고 사로 만든다고 왜 그 공장을 지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보면은 고성군 9만 명 길가에 보면은 도로가에 보면은 배기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악취가요.
진짜 사람이 못 살 정도로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 그 저거 없이 그냥 공장을 다 허가를 주고 공장 그거 삽니까? 여기가 어디든. 사료 공장 말씀입니까? 예, 사료 공장이 아니고 비료 공장. 퇴비 관련 아, 친환경 농 예. 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공장을 옆에 가면은 이제는 그게 친환경 그 농협도 또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래 냄새가 나가지고 그냥 그래 놓고 그 어떻게 일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악취가 심해. 제가 지나가면서 보고 이제 하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악취가 심한 공장은 이게 어떤 제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지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살펴보시고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강식 축산연구소장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치우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벌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설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벌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 계신 분은 다들 알 거로 살아오고 됩니다. 제가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벌에 대한 그 양봉업체에 대한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빈약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동물방역과장님께서는 좀 각별하게 그 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질의 답변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정해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잠깐 자리에 좀 계십니다. 요거 좀 강원도 발생한 거 좀 오늘 좀 드리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그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그 2건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했는데 그 관련해서 잠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강원도 춘천에서 1차로 발생을 했고, 오늘 또 강원도 2차로 또 발생을 했습니다. 2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들이 추정 원인을 살펴본 결과로는
기승객들이 벌초 이후에 또 농장을 방문하는지 그 원인 때문에 아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평 전파 여부도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발생 현황을 보면 양돈 농장에서 25건이 발생했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2,661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우리 도 대책으로는 역학 관련 농장하고 뭐 거점이라든지 사료 도축장 등이 20개소가 있는데 현재 임상 예찰이라든지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저께 저희들이 9월 19일 날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한 강화된 팔대방역 시설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한 114억 정도 투여를 해서 580 농가 중에서 한 53.5%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비상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 소독 시설 20개소와 동제수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거점 소독 시설 운영 실태도 한번 점검을 했고 또 소독 유효성 평가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발생 지역의 5개 시도 40개 시군에 대해서 생축이라든지 분뇨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출 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는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8대 방역 시설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역학 조사에 대한 정밀 검사도 실시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대 방역 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실속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보도자료와 또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개침해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 홍보를 하고 우리 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와 청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들어오시라지.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운이 되었으므로 A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인에 속한 2021 예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ABB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 예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ABB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8회 정례 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